통마늘을 껍질째 찜기에 쪄서 하루에 6쪽을 꼬박 챙겨 먹을 정도로 마늘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마늘을 좋아하는 데는 맛도 있겠지만 건강에 무척이나 이롭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마늘을 잘못 먹었을 때는 건강에 좋지 않고 오히려 독약을 삼키는 것과 같이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셔도 마늘을 보약보다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을 구독해두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여 소중한 건강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실천이 눈부신 변화를 만든다. 작은눈 채널입니다. 우리 민족은 마늘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굉장히 마늘과 관계가 깊은 나라인데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각종 국과 대부분의 반찬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마늘은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서 곰이 100일 동안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역사에도 등장하는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한국보건영양연구소의 이사장이신 박명은 교수님을 비롯해 이건순 교수님, 박선주 연구원님이 함께 작성하신 파워푸드 슈퍼푸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일의 백리라고 부른다. 그만큼 우리의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식품이 바로 마늘인데요. 마늘은 2022년 미국의 타임지에서 마늘을 10대 영양식품으로 선정하며 그냥 먹든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여도 몸에 좋은 기능성 식품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데요. 게다가 미국 암연구소 NCI에서 1992년도에 발표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디자이너 푸드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최상위의 마늘이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식재료가 바로 이 마늘입니다. 마늘은 중국 고대 의서 본초 강목에서도 여러가지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산농 본초에서는 마늘이 장기 복용에도 몸에 해가 없는 음식이라고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마늘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인데요. 왜 좋은지 살펴보자면 마늘 속 알리신이 굉장한 살균, 항균 작용을 하여 식중독균도 죽이고 위궤양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까지 죽이는 효과가 있으며 소화를 돕고 면역력도 높여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정말 고마운 식품입니다. 또 이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으로 변하며 피로회복이나 정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타임지에서는 알리신이 페니실린보다 더 강한 항생제라고 소개했을 정도로 마늘의 효과는 뛰어납니다. 마늘 속 메틸시스테인은 간암과 대장암을 억제하며 마늘의 유황 화합물질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화학 분야 최고의 학술지로 꼽히는 앙게반테 케미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009년 1월 28일자 앙게반테 케미지에 따르면 캐나다 퀸즈 대학교 화학과 프레교수팀은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 신체 내의 유해물질인 활성산소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마늘이 건강에 이롭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 마늘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우며 종기를 제거하고 풍습과 나쁜 기운을 없앤다. 냉과 풍증을 제거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위를 따뜻하게 한다. 토하고 설사하면서 근육이 뒤틀리는 것을 치료하며 전염병을 예방하고 해충을 죽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의학에 의하면 마늘은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하며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소음인이 먹으면 소화기능과 순환기능이 좋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마늘은 혈관 속의 찌꺼기를 없애주고 혈관 속 청소를 돕는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마늘 속의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지켜주며 혈전을 용이하고 동맥경화에 도움을 주며 혈액응고를 막아 중풍을 예방하는 자연 치료제라고 하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인정받아온 마늘. 하지만 이 마늘도 어떤 음식과 어떤 조리 과정으로 요리를 해먹는지에 따라 우리 몸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보약이 따로 없을 정도로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마늘을 먹는 가장 위험한 방법과 먹으면 안 되는 사람, 또 먹으면 좋은 사람과 마늘을 먹는 가장 올바른 방법을 공부하여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려서 다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을 다량 섭취한다. 뭐든 과하면 좋지 않다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늘 역시 다량 섭취하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 마늘을 과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혈중 헤모글로빈이 감소하고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양인 체질의 사람이 먹는다. 소양인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마늘을 먹는 것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소양인이란 다른 사람보다도 더위를 더욱 많이 느끼고 몸 자체 열이 많은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분들이 마늘을 드시게 된다면 평소에 위가 안 좋거나 속이 자주 쓰린 증상이 있으셨다면 이 증상이 더욱 악화가 될 수 있기에 이런 분들은 마늘을 드실 때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며 양을 조절하여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양인과 반대인 몸이 찬편이고 수족냉증이 있는 소음인 체질에게는 마늘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순환작용을 해주어 좋은 역할을 해주기에 소음인에게 이 마늘은 매우 좋은 효과를 줍니다. 세 번째, 생마늘을 먹는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생으로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늘을 생마늘로 먹게 될 경우 정상적인 위를 가지신 분들도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 때문에 속이 부글거리거나 속이 타는 듯한 자글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심해질 경우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생마늘을 먹을 때는 반드시 주의하시고 위궤양과 같이 위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생마늘을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약과 함께 먹는다. 마늘 속의 알리신 성분은 아스피린과 같이 혈액이 뭉치고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인데요. 자신이 아스피린, 와파린과 같은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성분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마늘을 함께 먹는다면 약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할 때는 마늘을 먹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뿐만 아니라 피임약이나 면역 억제제 혹은 결핵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마늘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마늘을 먹으면 좋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를 걱정하고 계신 분.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 항산화 성분이 들어와 노화와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가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노화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만이 걱정이신 분. 마늘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높여주는 다이어트 식품의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대사를 높여주게 되면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은 자연스럽게 소모되며 살이 빠지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운동 효과를 높여주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마늘을 조금씩 섭취하시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늘은 혈액순환을 도와 혈액의 응고를 막고 몸속의 혈전을 녹여주어 혈관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고혈압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늘을 섭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올바르게 마늘을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마늘은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마늘을 매일매일 드실 예정이라면 하루에 3알에서 5알 정도가 적정한 양인데요. 만약 이 적정량을 지키지 않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좋겠지 하며 마늘을 과다 섭취하실 경우 위장장애를 앓거나 가래가 유발되고 열이 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적정량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마늘을 구워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구워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마늘은 열을 가하였을 때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의 활성도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성분의 함량이 증가하는 성질이 있어서 생마늘보다는 구운 마늘 섭취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늘을 구워 먹으면 마늘의 항암 효과와 피로회복 효과가 더욱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몸이 찬 사람이 마늘을 구워 먹었을 때 몸이 따뜻해지며 신장 기능도 좋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장 기능도 좋아지며 설사나 변비 같은 증상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니 자신
자신이 소음인이라면 마늘을 먹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마늘을 구워 먹는 대표적인 요리로는 알리오 올리오나 감바스 알하이오라는 요리가 있는데요. 알리오 올리오는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주재료로 만든 스파게티 요리인데요. 마늘을 구워 올리브유에 스파게티와 먹으면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긴 멋진 요리가 완성됩니다. 또 감바스 알하이오는 새우와 마늘을 기름에 볶아 바게트빵과 곁들여 먹는 요리인데요. 이 역시 마늘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 중 많이 알려진 레시피입니다. 세 번째는 장아찌나 초절임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식당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마늘은 자체의 성분이 매우 강해서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땐 그 성분이 독이 되기도 하지만 절임 형태로 만들어 섭취하시면 마늘 속의 다양한 영양분은 파괴되지 않고 마늘 특유의 강한 자극성은 완화시켜주어 몸에 더욱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마늘 장아찌는 설파이드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 설파이드는 항암 효과나 혈관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설파이드가 생마늘의 함유량보다 장아찌에 훨씬 많다고 하니 마늘 장아찌는 안 먹을 이유가 없는 식품이겠죠. 자, 오늘은 역사가 깊은 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자신이 몸에 열이 많거나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이 마늘을 다량으로 섭취하시거나 생으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웬만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이 마늘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질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 달리 아픈 곳도 하나씩 늘어만 간다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지만 신경 써서 건강에 좋은 것도 챙겨 먹고 건강에 안 좋은 것을 멀리한다면 보다 건강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식품 정보부터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정보들까지 영상을 제작해 두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시청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돕는 더욱더 건강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작은 눈이었습니다.